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18%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노욱희 울산교육감은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 간의 양자 대결을 가장한 여론조사에서 모두 앞섰습니다. 공업탑에서 태화로터리까지 이어지는 봉월로 일대에서 주상복합 건축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잠정 합의안 부결 이후 교섭의 난항을 겪던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해 임금 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울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장과 교육감 또 기초단체장 후보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18%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선거 쟁점인 부유식 해상 풍력 사업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먼저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시민 2,500명에게 울산시장으로 누구를 뽑을 건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송철호 후보 28.9%,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46.5%로 후보 간 격차는 17.6%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었더니 송철호 후보가 22.9%, 김두겸 후보가 53.9%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은 부동층은 20.4%, 기타 후보를 택한 비율은 2.8%였습니다. 두 후보의 연령대별 지지율을 보면 김두겸 후보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송철호 후보를 앞섰고 특히 60대 이상에서 크게 앞섰습니다. 지역별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두겸 후보가 5개 구군에서 모두 송철호 후보를 앞선 가운데 특히 중부와 남구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송 후보는 모든 구군에서 열세를 보인 가운데 북구와 동구에선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성별 지지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송철호 후보보다 김두겸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선거 기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 51.8%, 반대 29.1%, 무응답 19.1%로 찬성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 동구와 북구, 학생과 노동자 집단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이번엔 교육감 순서입니다. 노키현 울산교육감 대 보수 진영 단일 후보 간의 양자 대결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노키 후보가 보수 진영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조 기자입니다. 노욱희 현 울산교육감 대 보수진영 김주홍과 장평규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해 차기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와 노욱희 현 울산교육감 양자 대결에서는 노욱희 후보 38.5%, 김주홍 후보 24.9%로 노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기타 3.1%, 없다, 모름, 무응답은 33.5%로 아직도 부동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김주홍 후보가 60대에서 앞섰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노욱희 후보를 선택했으며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김주홍 후보의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장평규 울산혁신교육연구소 대표와 노 후보 간 대결을 가정한 조사에서는 노 후보 40.1%, 장평규 후보 18.3%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기타 후보는 3.7%, 없다, 모름, 무응답은 38%였습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노 후보의 지지도가 장평규 후보를 앞섰고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장평규 후보의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울산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울산 지역 18세 이상 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무선 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응답률은 지역별 15.2%에서 22.3%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구군별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네, 오늘은 각 구군 기초단체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와 아울러 각 정당 지지도와 투표 의향 등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어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공업탑에서 태화로터리까지 이어지는 봉월로 일대에서 주상복합 건축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인근 남구 옥동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것이 이유인데요. 하지만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주상복합으로 지어지는 데다 추후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풀릴 것이란 점에서 전망이 꼭 밝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 봉월로 일대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상 45층, 모두 339세대 규모로 최근 분양이 끝났고 오는 2026년 입주 예정입니다. 남구 봉월로에서 이렇게 주상복합 건축이 추진되는 곳만 13곳으로 이미 심의를 통과해 철거 작업이 시작된 현장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봉월로 지역에 주상복합 건축이 집중된 건 인근 옥동과 신정동의 집값이 폭등한 데 비해 신규 공급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없잖아요. 이제 공업적으로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시에서나 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봉월로 인근 지역은 옥동 일대의 학원과 가깝고 교통 접근성도 좋지만 주택 개발은 더뎠던 지역이라 잇따른 개발 소식이 지역 환경 개선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개발 붐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전부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이라는 겁니다. 봉월로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들은 봉월로가 시작되는 공업탑 로터리부터 끝 지점인 태화로터리까지 전 구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에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주상복합 건축이 대신 추진되는 겁니다. 또 가격은 최근 분양된 주상복합이 84제곱미터에 최고 8억 4천만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10곳이 넘는 주상복합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어 향후 완공된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경우 공급 과잉이 우려됩니다.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동일한 형태가 일정 시점에서 동일하게 만약 시장에 공급이 된다면 물건들을 좀 비교할 것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에 대한 분양 가능성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 울산 남구 번영로 일대에서도 주상복합 열풍이 불었지만 수요가 저조해 장기간 미분양되거나 건설이 중단됐던 사례가 있어 또다시 부는 주상복합 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년 전 매매가와 맞먹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울산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 3,800만 원으로 5년 전 매매 가격 2억 4,800만 원보다 불과 2천만 원 적습니다. 한편 지난달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3억 3,700만 원으로 5년 사이 7,900만 원이 올랐고 전셋값은 같은 기간 4,9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레미콘 업체 노동자들이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부산 경남 지역 8천여 개 건설 현장이 멈춘 가운데 울산의 업체들은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레미콘 조합은 부산 경남 지역 레미콘 업체 노동자들이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부산 경남 지역 8천여 개 건설 현장이 멈췄지만 울산의 업체들은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레미콘 조합은 이미 지난해 도급비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계약과 관련한 총파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부산 지역 레미콘 기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운송료 인상폭을 놓고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공사 현장이 멈춰설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도시공사의 행복주택 건설 현장입니다.
103동의 레미콘 타설 작업이 예정됐지만 파업으로 인해 레미콘 차량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다른 작업을 먼저 진행했는데 이대로 가면 다음 주부터 현장은 멈춰서게 됩니다. 레미콘이 타설해야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구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다음 작업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약 타설이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은 형틀 공사는 전면 스톱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국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예고대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측인 부산-경남 레미콘 산업발전협의회와의 임단협 교섭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부산-경남 레미콘 기사 1,850명이 소속된 노조는 차량 할부금과 부품비, 수리비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현재 회당 5만 원의 운송료를 6만 3천 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양보를 해서 잠정 합의안까지 내왔습니다. 5만 9천 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미콘 협회 사측 대표자회에서 이 내용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유연탄 가격 급등으로 시멘트 가격이 인상되는 등 노조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14% 7천 원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레미콘업 매출은 평소보다 33%가 감소되어 15%의 회사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간 1,500만 원의 운반비를 인상해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레미콘 기사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부산은 에코델타시티와 북항 재개발 사업장 등 공사 현장 수천 곳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파업 당시 2주간 공사 지연으로 8천 곳에서 공사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노조는 오는 13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6일 공사 중단에 들어갔던 부울경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는 전체 회의 끝에 일단 현장으로 복귀한 뒤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심각합니다. 지난 3월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년 전과 비교해서 48배나 급증하는 등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대구시가 줄곧 조정지역 대상 해제를 요구를 해왔는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대구시 수성구에서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 견본 주택입니다. 보러 오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계약률도 한 자릿수에 머무르면서 사실상 분양에 실패했다는 게 업계의 진단입니다. 최근에는 계약금을 나눠내고 중도금 잔금을 미루고 대출 이자를 없애는 등 조건을 파격적으로 바꿨지만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분양한 다른 아파트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으로 사업 진행에 엄청 어려움 많죠. 예, 특히 이제 원자재 급등으로 건설 공사 금액이 늘어났고 미분양까지 겹치니까 어려움이 만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12월 2,000건 아래였던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3월 기준 6,572가구로 1년 전인 2021년 3월 153건과 비교해 48배 늘었습니다. 지난 3월 아파트 청약률도 1.3%로 지난 2021년 5월 10.8%와 비교해 8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올해 대구에 공급될 아파트는 2만여 가구. 평년 공급 물량 12,000가구의 2배에 육박해 미분양 사태는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1년 반 전인 2020년 12월 지정한 조정지역 대상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풍선 효과 등을 우려해 대구시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침체된 대구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새 정부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조정지역 대상 지정 기준 가운데 주택 보급률을 제외한 모든 필수 선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 6월에는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한 2년, 3년 후에 공급할 물량도 지금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에다가도 이번 6월달 해제 심의할 때는 꼭 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7,974가구. 이 가운데 대구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각종 규제책이 지역의 부동산 경기, 나아가 경제 전반을 침체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지방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 일부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사고 위험을 피하려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 A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대리운전 기사가 그대로 차를 세우고 내려버리자 A씨 자신이 직접 이동 주차하다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차를 옮기지 않았다면 다른 차량 통행을 상당히 방해하고 추돌 사고 우려가 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울산 지역 2개 학교가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무늬를 사용해 내년에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버버리사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무늬를 사용하는 교복의 디자인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학생까지는 이미 구매한 교복을 입을 수 있어 교복을 변경해도 실제 학생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약 5년간의 운영을 종료한 가운데 울산 관련 청원은 2천여 건, 청와대 공식 답변은 2건으로 파악됐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 답변을 받은 울산 지역 글 2건은 모두 육아 교육 분야로 2020년 속옷 빨개 숙제 교사 파면 요청 건과 2007년 어린이집 학대로 숨진 성민이 사건 재조사 촉구 건입니다. 공식 답변을 받진 못했지만 10,000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글로는 2020년 동구 어린이집 학대 사건 엄벌 촉구와 올해 2월 동구 이슬람 난민 집단 거주 반대 청원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잠정 합의안 부결 이후 교섭의 난항을 겪던 현대중공업 노사가 어제 지난해 임금 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 3천 원 인상과 성과급 148%, 경력금 250만 원 지급 등의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징계 해고자 복직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노조는 내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어제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단체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교섭은 기본급 인상과 수당 현실화 등 임금 인상과 신규 인원 채용, 정년 연장, 고용 안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회사 측의 실적에 맞는 성과 분배 등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으며 사측도 현대차 생존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소미 기상캐스터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기온은 오르겠는데요. 현재 울산의 기온은 13도로 다소 서늘하게 출발했고요. 낮 최고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평년 수준의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지만 일교차는 10도가량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울산을 포함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오늘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두꺼운 구름대가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오후에도 구름이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12도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22도, 울산 23도, 경주와 양산은 26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먼바다에는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울산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